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 불마켓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히토류 국유 기업을 만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히토류도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히토류 쪽이 굉장히 난해하고 이걸 뭐 어떻게 쉽게 설명한다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저도 이거 계속 파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골자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도 좀 쉽게 감이 안 잡혀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메시지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화면을 보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최대 히토류 국유 기업을 만든다고 선언을 했죠. 이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중국 내에 있는 히토류 금속 생산 업체 세 곳을 구조조정해서 중국 내 히토류 생산의 70%를 장악하는 국영 기업을 만드는 플랜인데요. 이 70%가 어느 정도냐면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에 연간 히토류 생산은 24만 톤이고 중국은 14만 톤입니다. 그러면 70%면은 한 10만 톤을 중국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말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이 시진핑 주석의 마음대로 된다는 소리죠. 자, 여기서 이제 히토류가 아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희소한 토지 종류입니다. 이렇게 지금 땅 파놓은 거 보이시죠? 히토류가 묻혀 있는 곳을 막 파면 그냥 히토류가 나와요. 흙덩어리 뭉치에 막 희귀한 원소들이 여러 개 박혀 있어요. 근데 이 희귀한 이 토지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 그러니까 총 17개의 원소가 같은 곳에 다 박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이 스칸듐, 이트륨, 라타넘 이런 총 17가지의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히토류인데요. 이 히토류의 특징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갑자기 막 휘발되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불에 타고 물에 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이랑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특성을 갖췄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특성입니다. 딱 들어봐도 굉장히 비쌀 것 같죠? 그래서 귀하다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죠. 실제로 이게 어디 쓰이냐면요. 이 디스플레이도 쓰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내부에 이 자석이 또 필요한데요. 영구적인 자석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원료가 또 히토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미국이 셰일가스를 팔 때 사용하는 이 수압 파쇄법에 대한 그림인데요. 수압 파쇄법입니다. 이제 물줄기로 땅을 뚫어서 이제 이 셰일 오일이 섞여 있는 광물을 부숴서 이제 거기서 오일을 채취를 해내는데요. 그 부수는 걸 좀 더 도와주는 그러니까 촉매제를 만들 때 이 히토류가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전기차의 프레임이죠. 이 전기차 프레임에 이 전륜 모터, 후륜 모터를 사용할 때도 이 전동기가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 자석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히토류가 쓰입니다. 보통 이제 히토류가 아닌 것들은 이 LED 속에 들어가면은 이 형광색의 발색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근데 히토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히토류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을 한다고 누가 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국유 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토록 중요한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무기화하겠다는 전략적인 수죠. 보시면은 이 오펙의 마크인데요. 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도 이 석유를 무기화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히토리 안 준다. 뭐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한 수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이 히토리 패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국이냐? 네, 이것도 궁금하시죠? 일단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한국이 수입하는 히토리의 총량을 100으로 두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35.2가 됩니다. 원래는 50.4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무서워가지고 좀 양을 줄였죠. 자원 무기화하니까 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한테 더 많은 양의 히토류를 수입하고 있죠. 그리고 히토류 국가별 매장량을 보시면 중국이 4,400만 톤이죠. 엄청 많은 겁니다. 거의 뭐 한 3, 40%가량의 히토류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지막 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이 80%는 이 차이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중국이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하면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겠죠.
딱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미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이미 국유기업을 만들기 전부터 2017년에 미국이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전략 광물 35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쉬고 있었던 이 마운트 패스라는 곳에서 다시 히토류 생산을 재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광산이 수익성이 없어서 폐쇄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히토류를 생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은 그냥 이제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영구자석, 이게 이제 네오디뮴인데요. 영구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시사를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 탈중국화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미국의 행보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건 보시면은 여기 그린란드 보이시죠? 이 150만 톤의 히토류가 이 그린란드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는 그 중히토류라고 해서 굉장히 무거운 히토류들, 그러니까 얻기 힘든, 매장량이 굉장히 적은 그 히토류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그린란드를 아예 매입을 해서 히토류를 채굴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린란드의 히토류 채굴을 반대하는 야당이 총선을 승리해 버렸습니다. 원래는 이 히토류 채굴을 하자는 이 여당이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야당이 총선을 승리해 버렸어요. 여기서 뭐 각종 이제 루머들이 나오죠. 뭐 중국이 그린란드 내정에 개입을 했니 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한 진상은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건 굉장히 수상쩍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린란드를 매입을 해도 이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수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무슨 뭐 중히토류니 하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제가 가벼운 히토류인 경히토류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히토류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히토류는 이 란타넘과 세륨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란타늄과 세륨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엄청나게 채굴량이 많고 값도 싸고 용도도 꽤 많아서 활용성이 좋고 경제적인 히토류라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이 75%의 히토류가 이 보시면은 petroleum cracking catalyst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석유 추출할 때 이 히토류를 쓴다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는 셰일 오일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수압 파쇄법으로 채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히토류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히토류가 아니라 경히토류, 그러니까 가벼운 히토류인데요. 아까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이제 중히토류를 얻으려고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미국이 쓰는 거는 경히토류가 많다. 그래서 뭐 이제 겉보기에는 뭐 중국이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긴 하는데 미국 근처에는 뭐 브라질도 있고 뭐 호주도 우방국이고 그린란드 근처에 있고 러시아도 이렇게 뭐 1200만을 가지고 있는데 뭐 돈 주면 팔겠지, 좀 이런 느낌이 들죠. 뭐 중국이 안 팔아도 다른 데에서 수입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도 이 150만 톤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 미국이 이미 눈치를 까고 이 보라색이 미국의 히토류 생산량인데요. 18년도부터 계속 이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경히토류를 많이 쓰고 자기들이 150만 톤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뭐 러시아도 있고 그린란드도 있고 브라질도 이제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히토류 채굴 현장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다 갈아엎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히토류 채굴 때문에 산이 다 깎여서 비가 와서 이제 침수가 된 그런 집안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히토류는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환경 보전의 의무를 덜 지는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히토류 생산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히토류를 채굴을 하려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채산성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임금이 낮아야 합니다. 이 보시면은 이 중국의 임금은 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히토류 채굴의 채산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괜히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그냥 땅을 파서 이 원소들을 골라내면은 이제 히토류가 하나씩 나오는 거긴 한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보시면은 이 9가지 스텝이 전부 히토류를 뽑아내기 위한 스텝인데요. 보시면은 광물 추출, 땅 파야 되고 또 분쇄도 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토류는 17가지의 원소가
예, 근처에 다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또 이게 다 비슷비슷해서 이 요거만 하나씩 떼어내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떼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죠? 첫 번째, 이 화학 제품 제조를 위한 기술. 두 번째, 환경 오염. 아까 땅 파는 거 플러스 이 화학 제품에 의한 환경 오염. 이 두 가지를 위한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브라질은 뭐죠?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